우리는 가끔 문득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게 됩니다.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있는 사진 속에는 한때의 내가 서 있습니다. 유난히 짧았던 앞머리, 촌스러운 색감의 옷차림, 그때는 자연스럽다 여겼던 표정과 몸짓.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이상한 질문에 붙잡힙니다. 저 안의 아이는, 청년은 정말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일까? 사진 속 인물은 분명 나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의 기억을 온전히 다 붙잡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날은 웃고 있었는지조차 희미하고 그때의 공기, 냄새, 마음의 떨림은 점점 더 멀리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기억이 흐려진 지금, 사진 속의 존재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나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나는 하루에도 수없이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 잠에서 막 깬 나와 지금 깊은 밤을 맞은 나, 그리고 내일 또 다른 날의 나는 동일한 존재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본질 같은 것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울 앞에 서면 분명히 보입니다. 얼굴의 주름, 목소리의 깊이, 마음의 무늬가 모두 달라졌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10년 전의 나, 20년 전의 나를 떠올리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꿰어 이어 하나의 자아로 느낍니다. 마치 끊어질 듯 이어지는 실, 그 위에 꿰어진 구슬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억이고 경험인 듯합니다. 기억은 우리에게 단순한 저장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 위에 새겨놓은 작은 흔적들, 잔잔한 파문과도 같습니다. 어떤 기억은 날카로운 조각처럼 오래도록 마음을 찌르고, 어떤 기억은 연약한 꽃잎처럼 금세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억들을 꿰어 이어서 나라는 이름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억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시절을 나의 삶이라 부릅니다. 또한 기억은 종종 왜곡되고 잊히고 때로는 전혀 다른 색으로 덧칠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억이 사라진 순간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억과 상관없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본질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물음을 떠올릴 때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달리 보이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의 모습, 따뜻한 커피 향에 젖어 있는 나의 감각, 창가로 스며드는 가을빛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이 모든 순간은 언젠가 잊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더라도 나는 여전히 여기서 호흡하며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정체성은 결국 기억의 총합일까요? 아니면 기억 너머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어떤 본질일까요? 이 물음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을 넘어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전혀 다른 존재이면서도 단지 나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을 뿐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함께 곱씹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가 곧 나의 정체성인지, 아니면 그 모든 기억을 넘어 흐르고 있는 또 다른 실체가 있는지, 그 여운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신비로움과 따뜻한 성찰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살아온 기억들의 집합이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공감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휴문 인간의 자아를 하나의 실체라기보다 경험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인상들의 묶음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기억과 감각, 습관이 이어 붙여진 하나의 서사였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기억이 모여 만든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설명할 때 대부분 과거의 사건과 경험을 꺼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가정을 꾸렸고 이런 공부를 했으며 이런 일을 했다. 결국 우리는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을 서술합니다. 기억이야말로 정체성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처럼 보입니다. 심리학적 사례에서도 이런 통찰은 자주 드러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함께한 시간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과연 여전히 같은 사람일까요? 기억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남아있는 몸과 표정, 익숙한 목소리만으로 그는 여전히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기억과 함께 흩어져 버렸다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 문제는 다가옵니다. 어릴 적 추억을 더듬어 보면 기억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몇몇 장면은 선명하게 살아있지만 대부분은 희미하거나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절의 나를 나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기억의 조각들이 우리 삶의 전체를 대표하고 그 조각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증명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기억의 개념이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뇌와 마음에만 저장되던 기억이 이제는 기계와 기술을 통해 보존됩니다. 스마트폰 속 사진첩, SNS에 기록된 글과 사진, 영상들은 일종의 외부 기억 장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줄 알았던 순간을 휴대폰 속 한 장의 사진을 통해 다시 되살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그래, 나는 그때 분명히 거기에 있었어. 그 순간을 살았어. 기억이야말로 나라는 존재의 연속성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외부화된 기억은 우리에게 묘한 의문을 남깁니다. 만약 사진이나 글이 없다면 그 순간은 내 삶에서 정말 존재했던 것일까요? 기억은 불완전하고 왜곡되며 종종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부 장치에 기록을 맡기지만 역설적으로 그 순간을 직접 느꼈던 주체인 나의 감각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사진 속 웃음은 선명한데 정작 내가 그때 무슨 마음으로 웃고 있었는지는 흐릿해지는 아이러니. 이때 우리는 다시금 질문하게 됩니다. 기억이 곧 나인가? 아니면 기억을 잊어도 여전히 남는 어떤 본질이 있는가? 저는 가끔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부모님도 지금의 부모님도 분명히 같은 분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기억이 단절되고 잊혀져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존재라는 믿음을 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기억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선택, 관계의 지속, 나라는 이름의 서사 모두 기억이 깔아놓은 길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억으로서의 나라는 관점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우리는 잊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잊어가는 존재라는 것. 그 과정에서 나라는 서사는 계속 다시 쓰이고 수정되며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속성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동일한 존재로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수많은 기억일까요? 아니면 기억이 사라져도 여전히 이어지는 어떤 본질일까요? 잠시 휴대폰 속 사진첩을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그 속에 담긴 웃음과 눈빛이 지금의 나와 얼마나 이어져 있는지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규정하는 방식이 오직 기억에만 달려 있다면 너무 불안하지 않을까요? 기억은 쉽게 흔들리고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들었던 노래 가사조차 내일이면 가물가물해지고 어제 했던 대화마저 어느새 망각 속에 흩어집니다. 그렇다면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나라는 존재도 함께 사라져야 오를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나야.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직관이 우리를 기억 너머의 나로 이끌어줍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단순히 경험들의 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더 근원적인 주체, 즉 선험적 자아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기억이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기 전에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의식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빈 그릇이 있어야 음식을 담을 수 있듯 기억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칸트가 말한 이 자리는 기억의 내용과는 별개로 언제나 존재하는 본질 같은 것이었습니다. 데카르트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기억이 거짓이라면? 이라는 질문까지 던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도달한 것은 단 하나의 명제였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기억이 거짓일 수 있어도 지금 이 순간 의심하고 있는 나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즉, 기억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스스로를 의식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강조한 것이지요. 이 철학적 주장들은 일상의 경험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아주 어린 시절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3살, 4살 무렵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목소리로 울었는지 아마 가물가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의 아이는 지금의 나다. 기억이 전혀 없는데도 여전히 나라고 느끼는 것은 기억 너머의 어떤 본질을 직관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조차 우리는 자신을 나라고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낯선 장소에서 깨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공백의 순간에도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다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존재한다는 감각은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남아 있습니다. 삶에서 겪는 전환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직장을 떠나 전혀 다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때때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근본적으로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변화와 단절 속에서도 자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 이것은 기억을 넘어서는 자아의 깊은 뿌리를 증명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또한 타인을 바라볼 때 이 진실을 직감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나이를 들어 기억을 잃어가더라도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친구다. 비록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그 본질을 붙잡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억 너머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라는 것은 기억과 본질이 함께 엮여 만들어진 직조물 아닐까? 기억은 우리의 이야기를 채워주는 무늬이고 본질은 그 무늬를 떠받치는 배틀과 같은 것. 무늬는 바뀌고 사라질 수 있지만 배틀은 남아있어 새로운 무늬를 계속 짜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기억을 통해서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기억 너머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가? 어쩌면 이 질문의 답은 하나로 정해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억이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나의 감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각은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가장 근원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기억은 우리를 이야기 속에 살게 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흘러가는 순간들이 집합체가 아니라 그 순간들을 이어붙여 스스로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기대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기억이 빚어낸 결과이지요. 그러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 없더라도 그 순간 내가 분명히 거기에 있었고 느꼈던 감정은 존재합니다. 그 감정은 시간이 흐르며 구체적인 장면은 사라지더라도 묘하게 내 몸에,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사진은 없지만 그곳에 햇빛이 내 뺨을 스쳤던 감각, 낯선 공기 속에서 느낀 설레임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이라기보다 존재 자체가 새겨놓은 흔적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비슷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수많은 기억들로 채워집니다. 처음 나눈 대화, 함께 걸은 거리, 나직이 건네던 목소리.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구체적인 장면들이 희미해지고 어떤 것은 완전히 잊혀집니다. 그럼에도 남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경험 자체가 남긴 울림입니다. 이 울림은 기억의 조각이 사라진 후에도 본질적인 무언가로 남아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지탱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내 기억이 모두 지워진다면 나는 여전히 나일까? 만약 내가 오늘까지의 기억을 전부 잃고 내일을 맞이한다면 과연 내 가족은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요?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여전히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두 가지 층위를 건드립니다. 첫째, 기억은 나라는 존재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재료라는 점. 둘째, 그러나 기억이 없어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의 감각이 있다는 점. 바로 이 사이에서 우리는 긴장과 모순을 경험합니다. 인간은 기억 속에서 자신을 설명하지만 동시에 기억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제의 일조차 뚜렷이 떠올리지 못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내가 나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흔들려도 나라는 존재는 이어지고 있다는 직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과 본질 사이의 미묘한 긴장입니다. 이 긴장은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기억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혹시 기억이 희미해져도 사랑과 존재 자체는 여전히 남는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안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잊어도 내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동시에 이 긴장은 우리를 불안하게도 만듭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본질이 남는다면 정체성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할까요? 나를 설명하는 수많은 서사는 무너질 수 있고 결국 남는 것은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운 어떤 존재의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그 감각은 불분명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삶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기억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기억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억되지 않는 순간들까지도 분명히 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길을 걸으며 무심히 들이마신 공기, 누군가의 말에 스치듯 미소 지었던 짧은 찰나, 이름 모를 새소리에 잠시 멈추었던 발걸음. 이 모든 것은 기억 속에
오래 머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본질 속에 스며들어 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나의 기억인가? 아니면 기억을 넘어 존재하는 본질인가? 이 질문에 선명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라는 존재는 기억과 본질이 서로 긴장하며 만들어낸 하나의 직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이 무늬를 새기고 본질이 그 무늬를 붙잡아 주는 것, 그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기억으로 이어진 나, 그리고 기억 너머에서 흐르는 본질로서의 나. 이 두 가지 관점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긴장하며 우리 삶을 비춥니다. 기억은 나를 서사로 엮어줍니다. 어린 날의 추억, 젊은 날의 고민, 지금의 일상까지 그 모든 기억이 차곡차곡 쌓여 오늘의 나를 증명합니다. 만약 기억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자신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고 그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는 재료가 바로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기억은 언제든 흐릿해지고 왜곡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나다라는 감각은 꺼지지 않습니다. 기억이 희미해도 존재의 불빛은 남아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증거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기억의 총합이면서 동시에 기억 너머에서 고요히 흐르는 본질이기도 하다. 기억은 나를 설명해주고 본질은 나를 붙잡아준다. 둘 중 어느 것도 홀로 완전하지 않지만 서로가 만나 나라는 직조물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잊을까 두려워 무언가를 집착하며 기록합니다.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영상을 남기면서 이 순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혹시 기억이 사라져도 그 순간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조금은 더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순간은 반드시 기억되지 않더라도 나라는 본질의 강물 속으로 흘러들어가 나를 이루는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또 다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조차 결국은 내 삶의 일부라는 점, 그 잊힌 시간들마저 나의 역사이고 나의 존재를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언젠가는 희미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나의 것이며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삶이 덜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이 내 안에 이미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기억과 본질의 긴장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기억입니까? 아니면 기억을 넘어서는 본질입니까? 아니면 그 둘이 만나 만들어낸 미묘하고도 아름다운 직조물일까요? 오늘 하루에 당신이 어떤 답을 내리든 그것이 곧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당신 자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마저도 언젠가는 기억 속에 스며들어 또 하나의 새로운 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